여러분들의 집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 수 있는지 아닌지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이 더욱더 풍족해지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멋지동입니다. 덕불고 필유린이라고 논어에서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없으며 언제나 이웃이 함께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저희 이야기를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주시고 오늘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덕이 있는 분들이며 이 멋진 공간 채널을 함께 구독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웃일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연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도 힘을 내시고 제 이야기 끝까지 잘 들으시고 삶에 적용하셔서 더 풍족한 나날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확장형 발코니가 왜 좋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전통 가옥의 마당에 대한 의미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전통 가옥은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전부 다 마당이 있습니다. 이 마당이 있다라는 그 의미는 마당과 울타리와 그리고 집 내부 우리가 생활하는 그 공간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현실적인 먼지나 나쁜 기운들이 내가 사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곳이 바로 이 마당입니다. 이 마당이 그런 외부와의 1차적인 차단 역할을 하고요. 또 기운이 모여들 수 있는 조화롭게 섞여 수 있는 기운의 조화의 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한옥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이 전통 가옥에서 외부의 기운을 차단해주는 이 마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발코니라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발코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확장형 발코니가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확장형 발코니가 합법화된 거는 그렇게 오래된 세월은 아닙니다. 2006년도에 이제 겨우 합법화가 돼가지고 분양을 할 때 확장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아니면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개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확장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비용적인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확장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 개방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제가 직접 현장들을 다녀봤을 때 그렇게 확장형 발코니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그 확장형 발코니를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아니더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냥 기존에 발코니가 있어도 사용했을 법한 뭐 운동기구를 놓는다든지 화분 놓는다든지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전부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장 실제 모습은 아니지만은 요런 것만 봐도 화분을 이렇게 놓는다든지 뭐 의자를 놓는다든지 겨우 요 정도가 전부일 겁니다. 확장을 해도 그리고 현장이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확장을 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런 배관의 문제들도 생기게 되고요. 화재가 냈을 때 대피의 문제도 있습니다. 발코니가 있으니까 안에서 나는 불을 밖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가 있게 되고 내가 안에 사는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그 단점이 있는 게 바로 확장형 발코니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막 지어진 아파트면은 모르겠지만은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갈 경우 확장된 집에 들어갈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확장 안 된 아파트보다는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요 발코니 앞쪽으로 요 일정한 공간은 내가 마당이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집과 사람은 교감을 하게 되고 사는 사람이 그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집에
기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마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코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화분을 그냥 기존대로 놓아 두셔도 괜찮고요. 조금 더 만약에 내가 생활하는 어떤 소파를 놓는다든지 했을 때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딱 붙어 있죠. 딱 붙어 있는 거를 요만큼 떼가지고 공간을 좀 해서 요만큼은 내가 발코니로 쓰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는 거고, 뭐 기존의 운동기구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다 잘 배치하셔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 화장실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집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실제 저희를 통해서 그 집 구조 진단을 받으신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자면요. 이 집 구조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집 내부 영상과 아파트 평면도를 보내주시면은 그 집의 이제 구조만을 가지고 그 집안에 대한 여러 가지 거주 적합성이나 그런 걸 따지는 건데, 물론 이 그 집 구조만 가지고 모든 거주 적합성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주변 지형이라든지 땅의 수맥이라든지 기운 같은 거는 무조건 현장을 밟아야 되는 건데, 다만 그게 아니라 이 집 구조를 확인하게 된다면은 집터도 잘 돼야 되고 집 구조도 잘 돼야 되는데, 반대로 집 구조가 잘못돼 버리면 집터가 또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 구조 자체만으로 가장 나쁜 경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의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고, 한 번은 이제 30대 후반의 여성분께서 자기가 결혼해서 1년도 안 됐는데 그 함께 사귀고 있던 분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남자분이 사시던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려가지고 직장에서도 나쁘게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점점 더 우울증이 깊어지게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딱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가장 나쁜 경우 중에 하나인 것이 화장실이었습니다. 이 화장실 자체와 현관이 마주보는 그러한 집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집 구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드린 이런 한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정말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화장실과 현관 혹은 화장실과 안방, 그런 소중한 공간들이 서로 마주했을 때 나쁜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정말 지극히 높다라는 것을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뭐 화장실 앞에 이런 가림막을 한다라든지 방비책만 하더라도 그래도 나쁜 기운을 조금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층이 같은 라인이나 하더라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도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르고요. 또 그 안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운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한 여러 가지 작용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반인적인 생각으로 뭐 같은 구조니까 다 똑같겠지, 절대 그거 아닙니다. 층마다 다 다르고 한 집에 살아도 또 사람들의 그런 운명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아시아개발연구원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송희연 박사님을 제가 잠시 모신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어리실 때 부모님이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 항상 뭘 하든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그리고 또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부모님께서 들려주셨다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내가 항상 조심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나쁜 일을 피해가고 얼마나 찬찬히 내 삶을 차곡차곡 잘 쌓아갈 수 있는지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화장실의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마주했을 때 왜 문제가 생기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요.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집안의 더러운 공간이고 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안방과 현관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운이 생겨나고 집안에 운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두 가지 공간이 문과 문을 통해서 서로 마주한다 라고 하면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기운이 조화롭지 못하고 충돌로 인한 파열음으로 인해서 집안에 여러 가지 나쁜 우환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말이죠. 기운이 순환하는 원리는 우리 집안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모든 자연현상,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함께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이 기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기운이 없이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현상을 해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지식인들이 한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만 그럴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공간에 대한 것도 함께 생각을 하고 이 공간과 소통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가짐만으로 다 해결된다. 그거야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을 나쁜 삶의 굴레로 빠져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풍수와 관련된 것, 그리고 저희가 풍수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책임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왜 굳이 돈을 받고 이런 풍수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왜 굳이 많은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대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암암리에 그렇게 풍수 컨설팅을 받고 풍수를 통해서 경영을 해나가는지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수를 통해서 잘 되고 못 되고를 갈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알려드리는 게 그게 절대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무언가를 오고 간다라는 거는 그 책임 자체를 오고 가고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무료라는 것을 좋아하지만요. 여러분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무료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최고다라고 강조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한테 이렇게 진단받을 필요가 없고 마음이 최고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쁜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음식 잘 먹으면은 병이 다 나으니까 병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률 문제를 당했을 때 변호사 찾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마음만 잘 먹고 그냥 그 사람 용서해주면은 법률 문제 아무 의미 없어요. 라고 하는 것과도 똑같은 겁니다. 모두 다 맞는 말일 순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프면은 의사에 가야 되고 법률 문제가 생기면은 변호사에게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문제, 거주에 대한 문제, 그런 은택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은 전문적으로 비용을 내고 컨설팅을 받는 게 정상인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저한테 돈 내고 컨설팅 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통 풍수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흘려듣고 그냥 셀프로 막 이렇게 이것저것 그냥 재미로 적용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현재 유튜브 상에서도 여러 유튜버 분들께서 이것을 악용해서 그렇게 그냥 쉽게 컨텐츠를 생산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아시라 그래서 풍수지리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시라 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각 공간별 문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이전에 이 문 자체에 대한 의미 여러분들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미 앞에서 얘기 드렸죠. 문과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공간 그리고 다른 공간을 함께 이어주는 그러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기운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기운과 기운이 충돌할 수 있다라는 그런 풍수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길과 흉이 정해진다라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요, 바로 현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을 열었을 때 딱 보이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현관 풍수 인테리어에 있어서 이것은 서양에서도 다 동일하게 접목하고 있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보인다라는 것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쫓아내거나 흩어지거나 흡수해버리는 기타 등등의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집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현관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거울인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여러 가지 더럽고 어지러운 부분들이 보인다면은 역시나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도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그 문 자체도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문 자체도 어떤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안이든 밖이든 한 번씩은 닦아 주셔야 진정으로 좋은 운들이 집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사실 제일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변기가 바로 딱 보이는 겁니다. 변기의 위치가 여러 곳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문을 열자마자 변기가 보여지는 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집구조 진단을 해드린 집도 내부 영상을 보내주셨을 때 보니까 딱 바로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변기가 딱 마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변기를 옮기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복잡한 공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옮길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절차적인 부분에서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옮기는 게 정말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중에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잘 참고하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뭐 변기를 옮길 수는 없겠죠. 옮길 수는 없지만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활짝활짝 열어놓는 습관은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라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문을 열었을 때 지저분한 휴지통이 바로 보이고 여러 가지 쓰레기가 바로 보이게 된다면은 집안으로도 흉한 기운이 전파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잘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방입니다. 뭐 주방은 문이라고 할 거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방이라는 공간을 처음 딱 보게 됐을 때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흉한 것부터 보이면 안 되겠죠. 주방에서 흉한 것은 뭐죠? 바로 뾰족한 것, 칼입니다. 제가 주방 영상과 관련돼서는 칼을 최대한 밖에 내놓지 마시라라고 알려드렸죠. 칼이 보이지 않도록 칼꽂이에 잘 수납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밥솥 역시나 잘 보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집안의 재물운을 관장하는 이 밥솥이 훤하게 드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좋은 것은 감추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금고와도 같은 그 밥솥은 가능한 한 너무 활짝 보여지는 것은 자제하도록 여러분들이 배치를 잘 하시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뭐라도 쓰지 않을 때는 덮어놓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거실입니다. 거실 역시나 딱 문이라는 것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 거실로 딱 들어왔을 때 어떤 것이 보이면 안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거실은 전형적으로 살아있는 공간이고 집 안에서 모든 공간의 기운들이 모이는 그 결집체에 해당합니다. 많은 기운들의 모임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실에는 바로 죽어있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 혹은 죽어있는 식물 혹은 죽음과 관련된 여러 소품들은 가급적이면은 거실에서 바로 보이는 것은 피하시라라는 점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창문입니다. 여러분들 창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아마 문틈일 겁니다. 이 창틀에 여러분들 먼지나 죽어있는 벌레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집안의 재물운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의 창틀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겁니다. 이 창틀은 제가 현장에 나가봐도 상당수로 많은 분들이 여기를 닦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사 가기 직전까지 한 번도 손을 안 대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거는 의뢰인분들께서 새로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 집에 실사를 가게 되면은 이전 주인이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던 공간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창틀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